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 히스토리 채널이 논란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오래전에 찍힌 듯한데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몇몇 모여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중에 눈길을 끄는 건 단연코 중간에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짧은 머리의 한 여성입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에 다들 술렁였어요. 왜냐면 그녀가 바로 지난 1937년 세기의 미스테리급으로 실종된 여성 에밀리아 에어하트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신체 비율 그리고 짧은 머리 모양이 아주 그녀와 흡사하다는 건데요. 심지어 사진을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가장 왼쪽에 서 있는 남자. 이 사진에서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인데요. 분석 결과 이 남자는 서양인으로 보였죠. 그는 지난 1937년 에밀리아가 실종됐을 당시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조종사 누넌과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곳은 남태평양 마쉘섬 부둣가. 여기가 에밀리아가 원래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하울랜드 섬이란 곳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1930년대 그때의 마셀섬은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합성된 거나 조장된 게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 혹시 이 두 사람이 실종이 된 후에 일본인들에게 처형당한 게 아니냐는 격한 의혹이 일기 시작하죠.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실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에밀리아가 실종되기 2년 전인 1935년 두 사람이 어느 부둣가에서 찍은 평범한 사진이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실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세계의 아멜리아 실종 미스테리에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에밀리아가 누구길래 실종된 지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걸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937년 7월 2일 오전 7시 42분입니다. 해안 경비대에 긴급한 무전이 들어와요. 연료가 떨어졌습니다. 육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멜리아가 타고 있던 비행기 엘렉트라였어요. 이게 세계 일주를 떠난 지 한 달째였죠. 이후 1시간 뒤인 오전 8시 45분에 또 한 번 무전이 도착합니다. 우린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날고 있다. 이 수신을 마지막으로 엘렉트라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아멜리아는 바로 이 사라진 비행기의 조종사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1920년 세계대전 때 병원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보던 중 위문 공연차 고개 비행팀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한 그 공연 이벤트 중 하나가 일부러 비행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그 순간 사람들 머리 위로 거대한 물체가 날아가게 하는 그런 고개 비행이었어요. 이때 아멜리아가 압도되고 말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신도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품었고 즉각 간호사를 그만두고 비행학교에 등록하게 돼요. 그 당시만 해도 비행기는 그저 전쟁에 쓰이는 도구였지 뭐 지금처럼 대중화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종사 역시 쉽게 찾기 힘든 아주 특이한 직업이었고요. 여자 조종사는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아멜리아의 의지는 강했고 비싼 수업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결국 1923년 그녀는 전 세계 16번째 여성 파일럿으로 당당히 입성합니다. 아멜리아는 평소에 짧은 머리에 가죽 자켓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워너비로 생각하는 어떤 베테랑 여성 조종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자기가 입고 있는 재킷이 너무 새 것이면 신입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이걸 해지게 하려고 가죽 자켓을 입고 잤을 정도라고 해요. 직업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엿보이죠. 그러던 1928년 4월 미 공군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번째 여성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당시에 미 공군이 남자 조종사 2명과 여자 승객 1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비행기로 건너는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공군력을 일반인들에게 좀 과시할 수 있었던 거죠. 워낙 비행기가 귀한 시대였으니까요. 이 일에는 원래 대부호의 상속녀가 탑승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이 생애 첫 비행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탑승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공군이 여기에 누가 적임자인가 생각을 하다가 아멜리아를 급하게 섭외하게 된 상황이었죠. 여러분, 1920년대에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넌다는 건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모험입니다. 항법시설조차 제대로 없어서 비행기가 하늘 어디에 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멜리아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20시간 40분 만에 영국에 무사히 도착해요. 비록 그녀가 직접 조종한 건 아니었지만 이후에 아멜리아는 언젠가 꼭 자신의 힘으로 대서양을 건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죠. 그로부터 2달 뒤인 1928년 9월, 아멜리아는 미국에서 최초로 뉴욕을 떠나 LA까지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오는 이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게 최초의 미 대륙을 왕복으로 횡단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 아멜리아는 또 다른 새로운 성취를 해냅니다. 혼자서 대서양에서 한 번도 착륙하지 않은 채 14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이걸로 그녀는 훈장을 받았고요.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아멜리아는 마치 스포츠 스타처럼 추앙을 받으면서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의 여성들은 아멜리아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점퍼 그리고 쇼커트를 다 따라했고요. 또 그 시기에 태어난 많은 여자아이들이 아멜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정도였죠. 한편 그녀는 계속해서 꿈을 꿨습니다. 다음 목표는 세계 일주. 40살이 되던 1937년에 마침내 그 지구의 적도를 따라서 무려 47,000km를 날아가야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마음먹게 되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비행으로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없던 때였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었는데요. 경험이 많은 베테랑 비행사 프레드 누넌과 팀을 이루게 되죠. 1937년 6월 1일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한 엘렉트라는 이후에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를 거치면서 아주 순조로운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한 달 만인 7월 2일 이들이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뉴기니 섬에 이륙해요. 자, 여기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약 7,000마일이 남아 있습니다. 11,000km 정도인데요. 여기를 또 한 번에 가는 건 아니었고 2,500마일 떨어진 하울랜드 섬이란 곳에 잠깐 정착을 했다가 가는 일정이었죠.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 이타스카호는 이미 이 하울랜드 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보니까 다들 흥분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침 7시 반, 무전이 왔습니다. 연료가 떨어졌는데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요. 이후에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지만 아멜리아의 비행기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바다 한가운데 영영 사라져 버렸죠. 즉각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찾기 위해서 60여 대의 비행기와 또 9척의 해군 군함 다 동원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게 돼요. 약 보름 동안 남태평양 곳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하게도 시신은 물론이고 비행기의 잔해까지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결국 모두의 영웅이었던 아멜리아는 실종 2년 뒤인 1939년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됩니다. 정말 망망대해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비행기와 2명의 조종사, 특히 비행기 잔해나 어떤 유류품도 전혀 발견이 되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 비행기가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이게 세계의 미스테리로 남겨집니다. 베테랑 조종사였어요.
그들이 모는 비행기가 왜 갑자기 연료가 떨어진 걸까요? 단순히 거리 계산을 잘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고가 있었을까요? 그나마 이 미스테리한 실종에 대해 많은 지지를 얻었던 가설이 있긴 합니다. 비행기가 실종되고 2년 뒤에 그 하울랜드 섬 인근에서 두개골 하나와 12조각의 뼈가 발견돼요. 이게 혹시 그 실종된 조종사 중 한 명인가 싶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유럽계의 키가 작은 남자라고 판명이 되죠. 그러니까 아멜리아나 누너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유골은 분실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의 학자들은 그 당시에 해부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석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아멜리아는 평균 여성보다 팔이 길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발견된 뼈 조각 중 오른쪽 이 팔뼈가 훨씬 길었던 게 있었다라는 걸 근거로 들게 되죠. 그럼 두 사람이 지금 하울랜드 섬에 뭔가 불시착했고 결국 여기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론인데요. 이어진 또 다른 섬뜩한 가설도 있습니다. 이 섬에 도착을 해서 생존에 허덕이던 이들이 결국 뼈 조각으로밖에 발견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섬에 살고 있는 거대한 갑각류 코코넛 크랩에 먹혔을 수 있다는 추정이었죠. 먹힌다고요? 이 크랩 얘는요 최대 1m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새 같은 조류를 먹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섬에 불시착하고 갑각류의 공격까지 당하고 물론 이 모든 건 추정에 불과합니다. 유골이 분실되면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했고요. 이후에 여러 가설만 남긴 채 시간은 흐르게 되죠. 어쩌면 사람들은 이 희망의 상징이었던 아멜리아 실종을 아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2017년 아주 최근인데요. 히스토리 채널이 공개한 이 사진으로 인해 또다시 아멜리아가 집중을 받게 됩니다. 이 마셜섬에서 혹시 일본군에게 잡혀가서 처형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결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죠. 실종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사실 논란이 되긴 했지만 좀 잘 생각해보면 마지막 무전에서 연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비행기가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설이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추락사했다는 게 정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인류의 꿈을 직접 이뤄내고 싶었던 아멜리아 에어하트. 그 끊임없는 도전은 당시 많은 여성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북돋아준 것 같은데요. 비록 그녀의 마지막은 미스테리한 실종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열정과 용기 그리고 도전 정신은 심지어 저에게까지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이름이 빛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